안녕하세요.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외에서 자가 조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즉, 내 조직만을 사용해서 코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곁다리로 거창하게는 코 성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 성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용된 보형물이라고 한다면 실리콘에 있어서는 L자 보형물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L자 보형물이란 보시는 것과 같이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말 그대로 L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보형물인데요. 이러한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의 특징은 보형물을 통해서 콧대부터 코끝까지 한 번에 높이는 그러한 수술들이 예전에는 많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대략 한 8, 9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보형물 사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콧대 코끝이 일정 비율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L자 보형물에도 이 크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콧대에 맞는 이 코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콧대부터 코끝까지 변화의 비율을 다양하게 줄 수가 없고 거진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모양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같은 상황인데요. 코끝의 각도를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순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자가 연골로 지지대를 세워서 코끝을 조절한다면 코끝의 비순각을 조절해 가면서 코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즉 짧은 코는 조금 길게, 처진 코는 조금 덜 처지게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L자 보형물은 그런 비순각을 조절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미용적인 단점 외에 가장 큰 단점이 더 존재하는데요. 바로 코끝 피부에 이 실리콘 자체가 거의 맞닿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 성형을 했을 때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끝의 살짝 아랫부분, 영어로는 인프라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까지 보형물이 들어감으로써 피부에 보형물 자체가 압력을 가하게 되고요. 그러한 압력은 자칫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상황까지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의 부작용 이런 것을 검색했을 때 보면은 실리콘 자체가 이렇게 코끝을 뚫고 나오는 이미지 검색이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일들은 이런 L자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고 그냥 코끝까지 이런 L자 보형물을 사용해서 올렸기 때문에 코끝에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되어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보형물은 사실 더 이상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러한 보형물은 콧대에만 사용하고 코끝은 최대한 내 연골, 즉 자가 연골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보형물 자체가 콧대에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짜여져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코끝 자체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늑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올리게 되고 그렇게 코끝을 올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L자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코끝 높이에 대한 조절을 콧대의 높이와 상관없이 비율을 수술자가 어느 정도 정해서 마음껏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비순각 자체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짧은 코나 긴 코에 대한 그런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좀 코 성형이 좀 발전되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는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콧대조차도 최대한 자가 조직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콧대를 자가 조직으로 올리는 방법은 여러 시도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콧대를 자가 조직으로 올릴 때 가장 큰 단점은 실리콘만큼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윤곽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한 아주 큰 높이감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가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자가조직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졌을 때, 그렇게 자가조직이 이식이 되었을 때에는 생착과 흡수, 이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착이 된다는 것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흡수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자가조직은 이식이 되었을 때 흡수가 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리콘처럼 뚜렷한 모양을 내기에도 조금 어렵고 또 아주 큰 높이감을 드리기에도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최대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최대한 높이감 있고 얄쌍한 콧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끝까지 L자 보형물을 사용하던 시대도 있었고 현재도 그렇지만 자가조직으로 코끝을 만들고 콧대를 실리콘 보형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콧대까지 최대한 내 조직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코성형에 있어서 풀어야 될 그런 숙제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콧대를 최대한 내 걸로 만들면서도 오똑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하고 예쁘게 코성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성형에 있어서 자가조직만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고요. 어떻게 보면 코성형에서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보형물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형물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성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코성형의 단점, 즉 뚜렷한 윤곽을 내면서 콧대가 많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해 나가려고 이렇게 수술적인 술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조직에 대한 코성형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